2장의 공간에서의 벡터 앞부분이 될 것입니다. 교재를 먼저 보면 PPT로 보게 되면 우선 우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스칼라라는 말과 벡터라는 말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칼라라는 것은 정보가 한 개 정보가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 정보량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벡터는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스칼라 물리량 그러면 적당한 측도, 온도든지 아니면 명암이든지 무엇이라도 습도라든지 뭐 이런 측도를 단위로 하여 그것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정보라는 것은 크기만 가지고 있다. 꼭 크기만 갖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보가 하나다. 크기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온도를 보통 템퍼리처니까 T라고 표현하면 공간의 이매점에서의 주로 이제 직각좌표계의 이매 3차원 공간이라는 의미죠. 3차원 공간에서의 T 값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25도 C 정도다. 이렇게 크기 하나만 가지고서 결정되는 그것을 스칼라 정보량이라고 한다. 그것에 반하여서 이제 벡터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벡터 물리량이라는 것은 보다시피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인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을 벡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듯 하는데, 크기와 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벡터와 크기와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정보는 크기로 나타내고 어떤 정보는 방향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이 이제 몇 개씩 크기도 몇 개, 방향도 몇 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니까 통일해서 2개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벡터 물리량이다, 벡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우선 읽어보면 크기와 방향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리량으로 2차원 공간이니까 2개의 정보량을 사용할 테고 3차원 공간에서는 정보량 3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전기장의 세기라든지 자기장의 세기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Electric Field Intensity 해서 E라고 표명을 하는데, 이것도 직각좌표계로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죠. 그러나 요 값이 이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 개 정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3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래서 3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3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3개의 정보니까 이것을 3중수로 표현을 해서 3개 E1, E2, E3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X, Y, Z라는 좌표값을 사용한다면 X 방향으로의 성분과 Y 방향으로의 성분과 Z 방향으로의 성분 이렇게 3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2개나 3개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벡터의 크기가 벡터의 차원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2차원,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100차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00차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중간에 이제 10차원도 있을 수 있고, 정보량이 10개다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예를 하나 들어봐서 우리 음성 신호를 인식하는 음성 인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음성 인식이 있는데 가령 어떤 그 음성 신호를 구별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을 가실 겁니까? 그럴 때 1층 이렇게 말할 수 있고 9층 이렇게 말하면 이 음성 신호가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할 때 DC에서부터 4000Hz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상의 주파수 성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것을 1이라는 신호와 음성 신호와 9라는 음성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도 우리가 음성 인식에서 사용하냐 하면 0에서부터 500Hz까지의 에너지와 그리고 501에서부터 1000까지의 에너지와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씩 나눴으니까 에너지가 몇 개입니까? 8개죠. 8개의 밴드, 이걸 이제 밴드라고 하는데 8개 밴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8차 벡터 정보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8차 벡터 정보량이라고 그럴 때 이것을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크기뿐이 없어요. 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벡터를 일반적으로 2차원, 3차원 공간에서 다룰 때 크기와 방향이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벡터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놈이 벡터다 그러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벡터 물리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벡터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표시한 것처럼 그 스칼라 물리량은 아무런 표시도 안 했습니다만 벡터 표시량 위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고 보통 필기할 땐 또 이렇게 표시하죠. 반쪽짜리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표시하든 이렇게 표시하든 그럴 뿐만 아니라 인쇄체로 할 때는 타이핑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볼드체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벡터는 표시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 여기서 말하는 크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크기랑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전체 크기 그런 얘기예요. 전체 크기. 전체란 말 디폴트로 안 쓰고 있죠. 벡터의 전체 크기.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3개의 정보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나중에 이제 신호를 다룰 때 신호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 신호와 이 신호의 정보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오소노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소노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직이다. 성분이 서로 수직이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알다시피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전체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요것을 이게 A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이게 B라는 크기를 갖고 있으면 전체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다시피 이것도 그런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2라는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기라는 것은 결국 이 세 개의 정보가 서로 오소노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y의 제곱 플러스 2의 z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자세히 할 것이니까 그죠? 이제 그 터미널러지만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크기가 아니라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또 이제 수학적으로는 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놈 이렇게 쓰고 노름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다는 노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크기가 1인 벡터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크기가 1인 벡터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x, y, z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이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z축, g축이 있다면 이 오소노멀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수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x, y, z라는 것으로 오른 나사, x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g 방향이 결정되는 걸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때 저기서 말하는 세 번째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는 것은 요 방향으로의 크기, 요 크기가 1이다 이런 얘기예요. 크기가 1이고 방향을 나타내야만 될 테니까 요것을 A라는 소문자에다가 이것도 벡터 표시죠. 여기다가 첨자를 X를 써서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표현하나 여기서 표현하나 마찬가지니까 크기가 1짜리 Y축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쓰자면 A를 쓰고 단위 벡터라는 의미로서 A를 쓴 거예요. Y 방향이라는 의미로 첨자 이렇게 쓰면 이 단위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뭐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그건 같은 벡터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이것이 AG라는 단위 벡터다. 지금 이런 XYZ 평면에서는 AX 단위 벡터, AY 단위 벡터, AG 단위 벡터라는 세 개의 단위 벡터가 있어요.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정 단위 벡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여기서 했고, 이건 여기서 했고, 이건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도 바뀌지 않는 단위 벡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터미널러지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결국 벡터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학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스칼라라는 개념, 거기다 벡터라는 개념, 벡터라는 개념을 크기와 방향 이렇게 말하지 말라. 정보가 2개 이상인 그런 물리량을 벡터 물리량이라고 그런다. 그랬고 벡터를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에서는 벡터를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때 크기라는 말도 나오지만 벡터의 전체 크기라는 그런 개념도 나와서 그걸 벡터의 크기라고 말할 때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게 된다라는 것과 벡터의 표시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의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교재에서는 3번, 4번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오늘은 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장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벡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많은 내용이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학습할 내용이니까 그렇게 크게 유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장이라는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죠. 지금 벡터장 이랬단 말이에요. 벡터장, 벡터 필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장이라는 개념, 필드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다 뭘 써가지고 무슨 장 이랬던 거. 어려운 거 말고 축구장. 그러면 여기다가 사커 필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사커 필드 많지요. 그 다음에 목화밭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카밭 이런 노래를 잘 알기 때문에 모카밭 그러면 뭐예요? 팝송을 안 좋아하는구나. 카튼필드라는 모카밭 뭐 이런 게 다 그거예요. 금광, 골드, 필드 이런 개념이에요. 광, 밭, 장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금광에 가면 그냥 어디든지 금이 그냥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고요. 모카밭에 가면 여기저기 모카가 흩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축구장에 가면 축구장은 어디가 축구장이냐면 여기 축구장이고 이게 축구장이고 여긴 관중석이에요. 관중석하고 축구장은 다르죠. 관중석. 그래서 여기는 엔드라인이라고 그러고 여긴 사이드라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이드라인에서부터 엔드라인 안쪽에만 축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축구장 간다고 그랬을 때 관중석 감에도 축구장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이제 축구장이라는 개념이 뭐로 생각하면 되냐 하면 이제 손흥민이 출전을 한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가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그 열기가 느껴지는 공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라는 이벤트가 느껴지는 공간.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공간에서 벡터의 물리량이 느껴지고 그리고 측정되고 관계되는 그런 벡터장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게 될 전기라든지 자기라든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불려지냐 하면 이렇게 불려진단 말이에요. 전기장, 자기장. 왜 이렇게 불려질까요? 그것은 한 점에서의 값만이 관심사가 아니라 이런 얘기고 주변에 있는 전기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전파되고 관계되고 하는 것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필드라는 개념은 그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1830년대나 그 전후 이 정도에서 전기장이라는 개념,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기라는 것이 어떤 마호병 같은데 어떤 병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흘러나오는 거다. 뭐 이 정도로밖에는 이해를 못했다고. 이게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런 개념은 이때 살던 맥스웰이라든지 뭐 패러데이든지 이런 사람들도 긴가민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아요. 공간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전파되고 하듯이 이 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장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공간.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위치 벡터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맨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온도가 있을 때 그 분명히 공간의 함수예요. 이렇게 XYZ라는 공간에서의 값이 결정되겠죠. 여기는 26도, 요점은 25도, 뭐 24도 이렇게 공간의 값이지만 이건 또 시간의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는 것은 지금 공간만이에요. 공간만. 시간은 아직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은 나중에, 시간 정보는 나중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 정보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도록 하고 신화 시스템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 이제 위치에 관계되는 것만 다루는데 주로 우리들이 3차원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 위치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요. 그것도 벡터란 얘기예요. 벡터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정보가 3개. 그렇죠.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다. 그 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조금 아까 봤던 것이 이겁니다. 결국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쓴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스칼라 물리량도 위치 벡터의 함수라는 거죠.
한 점에서의 온도는 정보가 하나뿐이 없지만 그 위치는 정보가 3개다. 3차 공간에서 3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전기장의 세기라는 벡터 물리량. 이건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하면 이건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하면 벡터 물리량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공간의 함수다.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간에서의 위치를 우리는 벡터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왜 벡터로 나타낼 수밖에 없냐고요? 위치 정보가 1개가 아니라 2개, 3개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3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은 위치 벡터를 다룰 테고 두 번째는 그 위치 벡터에서의 벡터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개념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벡터 물리량이요. 물리량. 그러니까 벡터 물리량이라고 했을 때 벡터 물리량이라고 한다면 이거죠, 이거. 이건데 벡터 물리량 그냥 한 점에서가 아니라 벡터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위치 벡터의 함수로서의 벡터 물리량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면 결국은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수월해지는데 이것을 좀 등한시하게 되면 벡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쉬웠던 것이 벡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쉬운 개념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좀 의아해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이 개념을 잘 정립을 하면 1학년 때 벡터 수학을 정립을 해서 2, 3, 4학년 때 벡터를 다루면서 좀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부터 먼저 하겠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현상을 한번 좀 상정을 해봤습니다. 저 원점에 지금 누가 있는 것이냐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땠다고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했더래요. 이제 갑돌이가 군대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갑순이를 부랴부랴 만나려고 왔는데 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원점에 지금 갑돌이가 서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축대 위에 건너편 강 저편의 축대 위에 갑순이가 B점에 이렇게 서서 손짓하면서 어서 오세요 그렇게 손짓하고 있는데 저기를 빨리 가고 싶은데 날아갈 수는 없고 이제 결국은 갈 수 있는 방법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리를 놓고 강을 건너는 방법. 수영도 안 돼요. 거기 상어가 있습니다. 수영도 안 되고 드론을 타고 가도 안 돼요. 다리를 놓고 가야만 되는데 다리 놓는 거는 이렇게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짠! 그냥 순식간에 다리가 놔지는 거니까 다리 놓는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다리를 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그냥 다리를 쭉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좀 경사가 져서 이제 거기를 뛰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그런 게 문제예요. 갑순이를 지금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5점에서부터 P점까지 쭉 다리를 경사가 졌습니다만은 그런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다리는 5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강 건너편 여기까지 일단은 건너가고 그리고 수직계단을 뛰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저 원점에서부터 이쪽으로 강을 따라가면서 10m짜리 다리를 놓고 또 강을 가로질러 가면서 10m짜리 다리를 놓고 수직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른가요? 첫 번 방법이죠. 다리를 그냥 경사질지라도 수직으로 놔달라 그러고는 들이다 뛰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P점을 나타내는 OP점을 그걸 이제 우리는 그 위치 벡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O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가는 방법. 그런데 왜 벡터를 표시한다고요? 정보가 3차 공간에서 3개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수직으로 가는 거 밖에는 없죠. 또 갑돌이가 아마도 그 ROTC 출신인가 이래가지고 장교들은 밥도 수직으로만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쪽으로 10m 가고 그리고 강을 가로질러서 그게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10m 가고 그리고 위로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10루트 2m 가고 그러니까 사실 동이 있고 서가 있으면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X축이라 그러고 동은 플러스 값으로 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쪽이라는 것과 남쪽이 있으면 북쪽을 y라는 좌표값으로 그리고 남쪽은 마이너스 값으로 그리고 북쪽은 북쪽으로 얼마만큼 같다. 크기가 있으면 그것을 플러스 값으로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g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는 x, y, g가 이렇게 이제 오른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위와 이쪽으로는 아래가 있어서 위는 플러스 g 값으로 아래는 마이너스 g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P점의 좌표값이 x, y, g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이거 다시 이번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방법일 때는 pxyz라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서쪽으로 2m 가고 남쪽으로 3m 가고 그리고 위로 5m 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것을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P점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10m 가고 북쪽으로 10m 가고 그리고 위로 몇 미터요? 10 루트 2m 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각. 왜냐하면 군인이라 지금 휴가 왔는데 직각으로만 밥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각 좌표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직각 좌표계로 이렇게 P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치 벡터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위치 벡터라는 것이 직각 좌표계로 하면 10 루트 2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미 그 단위 벡터를 상정을 했어요. 단위 벡터를 어떻게 상정했냐면 X축으로 향하는 벡터 중에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AX라고 그랬는데 AX는 이런 거죠. AX는 크기는 있다 없다. 이건 크기는 없는 거죠. 크기는 1이니까. 단위니까 크기는 없는 거예요. 방향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향 벡터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향만 갖고 있으니까. 단위 벡터예요.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거예요. 방향 단위 벡터. 방향 단위 bektor AX, AY, AG를 사용한다면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저기서 보다시피 X방향으로 이만큼 갔고 또 Y방향으로 이만큼 갔고 또 위로 이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 간 거는 AX라는 단위 벡터 방향을 표시한 것은 이 방향이 맞고 거기에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크기가
10m를 갔잖아요. 10m. 여기도 마찬가지로 AY 방향으로 갔고 여기도 크기가 10m를 갔고 여기는 AG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 아까 말하는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AG 이렇게 되든지 또는 2의 마이너스 AG 이러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것도 얼마를 갔냐 그러면 10 루트 2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위치 벡터라는 것은 O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벡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10AX 플러스 10AY 플러스 10 루트 2AG다. 왜 벡터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요? 정보가 3개니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도 정보가 3개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정보가 3개예요.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것이 직각좌표계로는 지금 현재는 직각좌표계입니다. 직각좌표계로는 정보 3개를 이용해서 위치 벡터라는 것은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지요. 그러면 한 다름에 10m, 10m, 10 루트 2m를 띄어가면 늦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는 이거보다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끔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면 대각선으로 놓는 다리도 있나? 놔달라는데요. 뭐. 그리고 놔주겠다는데 그래서 대각선으로 다리를 놓으면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가면 가까울 거 아니에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마음이 얼마나 급한데요. 자,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좌표 값을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의 P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위치는 갑순이가 서 있는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변경하는 거 아니고 그것을 쓰는데 이 G값은 그대로 쓸 겁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것은 지금 변함이 없어요. 아까 이렇게 노란 길을 따라서 다리를 따라서 가는 방법이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나 요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요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G값은 그대로 쓰는데 요 XY에 대해서 이 XY에 대해서 그냥 단숨에 가버렸어요. 단숨에 간 거니까 그 정보는 거기에 몇 개가 있을까요? 두 정보를 이쪽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몇 개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2개 정보는 2개 정보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정보가 어떻게 변환이 됐냐면 정보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라는 정보가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요 X축으로부터 요만큼 각도, 방향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 방향을 우리는 phi라고 표시를 하고 이 phi가 얼마냐면 4분의 파이라는 건 금방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직각 삼각형에 해당되니까 요게 직각 삼각형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 해당되니까 이게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0이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10의 루트 2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로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그리스 문자가 2개 나왔습니다. 로라는 거, 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씁니다. 로. 그리고 읽을 때는 로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fe인데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fee 또는 phi라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가까운 발음이 fe성의 fe일 거예요. 가수 fe성의 fee. 요 2개의 정보를 대신 쓰겠다. 아까 x, y라는 값 대신에 요 값과 요 값 대신에 요 값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로가 10 루트 2이고 p가 4분의 파이라는 정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역시 정보는 변함이 없어요. 정보량 3개, 정보량 3개.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도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시피 이 10 루트 2는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 크기인데 반하여서 이거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고 레디안이라고 씁니다만은 레디안은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크기를 나타내는 건 2개가 됐죠. 아까는 요것은 크기뿐이 없어요. 이것도 크기고 이것도 크기고 이것도 크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크기가 2개인 반면에 요거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몇 개 사용하느냐 이것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을 벡터로 나타낸다 그러면 요가 똑같이 벡터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OP 벡터예요. 여기서 본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벡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벡터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갔냐 하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상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 방향 벡터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걸 뭐라고 쓰면 좋다고요? 소문자 A라고 쓰고 첨자 로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위 벡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 루트 2 A로 플러스 아까 썼던 요거 10 루트 2 AG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벡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니까 더 이상의 벡터가 필요 없는 겁니다. 2개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AB라는 단위 벡터도 분명히 사용될 겁니다. 어디서 사용되냐면 벡터 물리량에서 사용이 돼요. 그럼 여기에 뭔가 something이 있음직한데 그거는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위치 벡터에서. 위치 벡터에서는 로 방향으로 10 루트 2m만큼 가고 그리고 Z 방향으로 10 루트 2m까지 가면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열심으로 지금 갑순이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10m 가고 직각으로 10m 가고 또 10 루트 2m 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하죠. 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 이 4분의 파이라는 값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랬을 때 어디 들어있을까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만약에 요렇게 요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요렇게 된 A로 이것도 A로라고 써요. 이거하고 이 A로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니까. 크기는 같죠. 크기는 1이라는 값이 똑같은데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요 4분의 파이라는 정보는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A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 싸움이잖아요. 벡터니까 요 정보 어디 있느냐? 여기 들어갔고 요 정보는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보량은 당연히 3개의 정보입니다만은 벡터로 표현할 때는 그 위치 벡터는 벡터, 단위 벡터 2개만 사용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주 좌표계라고 그래요. 원주 좌표계. 원주 좌표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직각 좌표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썼듯이 이쪽을 x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x, y, g라고 했을 때 x값, y값, g값 요 p점이 있다고 그러면 p점을 x, y, g라고 했다면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기가 난감하네. 하여튼 직육면체
직각좌표계라고 했으니까 직각의 모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썼고 로피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주죠. 원기둥이죠. 원기둥에서 로라는 값은 뭐냐? 그러면 로라는 값은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그 원주의 표면까지의 수직거리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수직거리가 있죠. 여기도 수직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서 수직거리가 있어요. 그 로 값 그것이고 phi 값은 x축으로부터의 방향이 얼마고 g 값은 같은 값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요 같은 값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때는 원주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직각 좌표계와 원주 좌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봅시다. 원주 좌표계라는 로피지라는 좌표값을 3개, 3,000공하니까 3개의 정보를 사용해서 10 루트 2, 4파이 10 루트 2 이렇게 표현한다. 이때 왜 그러면 10 루트 2가 나왔느냐?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로는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에 해당되는 거니까 10 루트 2로 계산되고 그리고 P라는 것은 저기서 보다시피 요 X방향으로 가는 것과 가로질러 가는 것의 방향을 나타내는 4분의 파인데 그거는 어떻게 요구하느냐? 아크탄젠트 X분의 Y로 구해서 4분의 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그 경우에 위치 벡터 R이란 벡터는 5에서부터 P까지라는 벡터인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거와 위로 향하는 거 2개로만 표현된다. P라는 정보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사라진 게 아니라 A로란 벡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단위 벡터를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의하면 단위 벡터가 5개가 나왔죠. AX라는 단위 벡터, AY라는 단위 벡터, AG라는 단위 벡터, 그리고 A로라는 단위 벡터, AP라는 단위 벡터는 아직 안 썼습니다만 나올 거예요. 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AG라는 단위 벡터는 여기서 썼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단위 벡터는 이거는 고정 단위 벡터입니다. 고정이란 말은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 보다시피 무슨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P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고정이 아니라 유동이에요. 유동 단위 벡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세 번째가 지금 P라는 점을 XYG 또는 로피지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R시타 P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이게 로피지가 있었고 첫 번째가 P점을 XYZ라는 직각좌표라는 이거하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P점이라는 게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은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것도 P예요. 이건 이제 그 필기체를 썼는데 똑같이 필기체를 쓰면 요거하고 요건 또 역시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정보가 아니라 같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X, Y를 로 P로 변환을 한 좌표계, 그게 원주 좌표계다. 그리고 그때의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루트 쓴 게 요거다.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X분의 Y라고 했다. 그것이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P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 Z와 R시타가 변환이 된 것이 원주 좌표계와 고면 좌표계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랬을 때 여기서는 요거는 이미 여기서 썼고 그럼 앞으로 나올 그 단위 벡터는 이게 있겠죠.
AR이라는 거, A 시타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거 다 유동적이에요. 위치마다 달라지고 방향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정 단위 벡터가 3개가 있고 유동 단위 벡터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작전으로 갑시다. 첫 번째 작전은 직각으로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10m 가고 10m 가고 10 루트 2m 가고. 아, 근데 그거보단 이게 낫겠다. 다리를 대각선으로 놔주세요 해서 10 루트 2m 갔다가 10 루트 2m 갔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보다도 그 O점에서부터 P점까지를 그냥 연결하는 다리죠. 조금 경사가 졌습니다만 경사가 대수입니까? 얼른 달려가서 안아줘야죠. 자, 그러면 그렇게 다리를 놨다 그러면 그냥 단숨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직각이기 때문에 10루트 2와 10루트 2를 빗변을 구하면 20m가 돼요. 그럼 20m만 달려가면 된다 이런 얘기. 20m만 달려가면 갑순이를 만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R 벡터라는 것은 OP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렸어요. O점이 있고 P점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여기를 단숨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사가 졌든지 뭐 어쨌든지. 그럼 여기도 어떤 벡터가 있냐면 단위 벡터가 있어서 AR이라는 단위 벡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 당연히 이게 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방향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할 게 없고 이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냐? 그 길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AR이라는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로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OP라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했을 때 OP라는 벡터는 직각좌표계로 얘기하면 XAX 플러스 YAY 플러스 GAG이지만 그러나 원주좌표계로 하면 로 A로 플러스 GAG요.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0AB요 플러스 CAG요. 그러니까 벡터니까 3천 공간에서 벡터니까 정보가 3개 있는 거예요. 정보가 3개 있는데 A로 벡터로만 생각하면 그런 얘기예요. 좌표값으로 생각하면 phi 값을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벡터로 이미 여기에 phi라는 정보를 넣었으니까 벡터로만 생각하면 A로 성분이 로이요, AP 성분은 0이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A로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AG는 G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구면좌표계로 얘기하면 RAR.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0A 시타 플러스 0AC.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벡터 물리량에서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벡터 물리량을 다룰 때는 독립적으로 그 값들이 있는 거예요.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는 그냥 무시하고 가로질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나 정보가 3개씩이다라는 것으로 위치 벡터가 결정이 된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보면 R 시타 P라는 것이 24분의 파이, 이것도 4분의 파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10 루트 2고 10 루트 2로 이등병 삼각형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라는 방위각 그것이 있는데 이때 방위각은 사실 요게 방위각은 사실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뭐랄까요? 북극점. 지구로 말하면 북극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의 각도가 왜 4분의 파이냐면 요게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요게 합해서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요게 4분의 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걸 우리가 안 배운 것이니까 그래서 저기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요거 나중에 배우면 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2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라는 좌표값을 얻게 되고 그 좌표값에 의해서 직선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20이고 시타가 이건 북극에서부터예요. 북극점에서부터 요 시타가 얼마냐? 4분의 파이가 나왔다.
그러나 벡터로 표현할 때는 20AR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위치 벡터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위치 벡터를 지금 각 좌표계로 직각 좌표계와 원주 좌표계와 그리고 구면 좌표계 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다 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제 위치 벡터를 설명을 했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사실은 위치 벡터의 함수로서의 벡터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벡터 물리량.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다뤄보도록 합니다. 벡터 물리량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타난 벡터 물리량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중력 가속도를 받는 체중이라는 힘만 나타나요. 그 힘이라는 것은 이 P점에서는 갑순이의 중력이 있을 테고, 여기는 갑돌의 중력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힘으로 표현했을 때, mg라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그 힘을 받게 되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저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랬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 G라는 것이 얼마냐 그러면 G라는 것이 9.8이면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G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8 MAG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직각좌표계입니까? 원주좌표계입니까? 둘 다죠. 왜냐하면 여기도 G라는 정보를 사용하고 여기도 G라는 정보를 사용하니까 이건 둘 다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직각좌표계로 하면 X성분 정보 0, Y성분 정보 0, 그리고 G성분이 마이너스 9.8 곱하기 M이다. 몸무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원주좌표계도 로성분 0, P성분 0, 그리고 G성분이 마이너스 9.8 체중 곱하기 체중만큼 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거죠. XY 대 여기서 요것의 관계는 XY 대 rho phi란 말입니다. 2대2 정보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phi가 똑같으니까 rho하고 g라는 정보하고 그리고 r 시타라는 정보의 2대2 매핑인 거예요. 2대2 매핑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됐죠. 지금 여기엔 G성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G성분뿐이 없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그러면 P성분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P성분이나 요 P성분이랑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에 의해서는 요 두 성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나왔던 용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 있죠. 오쏘노말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쏘노말.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때는 우리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쏘노말 하기 때문에 역시 이등병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직각으로 맞네. 그래서 9.8m이라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9 루트 2m 그리고 4.9 루트 2m 해서 AR 시타, A 시타가 요건 나중에 배울 것이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요 관계식에 의해서 지금 두 성분이 요게 뭘 말하냐면 Z로 대 R 시타 이런 얘기예요. 2대2 매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대2 매핑이 되면서 결국은 요 성분이 요 두 성분으로 나타난 것으로 벡터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벡터 물리량이라는 것은 오히려 직각좌표계나 원주좌표계는 훨씬 수월하죠. 아까는 위치 벡터가 구면좌표가 제일 수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벡터 물리량은 그렇지 않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구면좌표가 이렇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벡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벡터를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위치 벡터 이랬고
그랬고 두 번째가 벡터 물리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다고 하면 이 벡터라는 말로 둘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 3천 공간이기 때문에 정보량 몇 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라고. 정보량 3개. 다만 위치 벡터를 다룰 때는 오히려 구면 좌표계는 정보량 3개를 사용함에도 단위 벡터 하나만 사용한다. 정보량 3개 사용하는 겁니다. 원주 좌표계는 정보량 3개를 사용함에도 단위 벡터 2개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 직각 좌표계는 정보량 3개를 사용하는데 그게 다 단위 벡터로 나타난다. 그러나 벡터 물리량은 그런 거 없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벡터 물리량이 있다. 그리고 보다시피 X축, Y축, Z축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 피, R, 시타는 고정이 안 돼 있다. 그런데 그걸 왜 쓰느냐? 그걸 왜 쓰느냐면 그게 쓸 때 표현하기가 편하고 유리한 경우가 있고 이거 쓸 때 표현하기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위치 벡터라든지 벡터 물리량을 다룬다라는 것은 그 물리량이 있게끔 하는 뭐가 있을까요? 자원이 있겠죠. 소스가 있을까요? 그 소스가 이런 직각좌표계 형태의 소스라고 한다면 이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표현되는 것도 그 모양에서부터 유출이 된 거니까 결과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어떤 모양의 소스겠어요? 원주 모양의 소스라고 하면 이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그 형태의 소스라면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스라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직육면체 형태에 가장 가까운 소스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거요? 네. 탱크. 이런 그래도 직육면체 형태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주 형태예요. 전선. 그렇죠. 전선. 이게 원주 형태. 아무리 가늘어도 원주 형태라고. 이거는요. 구는요. 당구공 뭐 이런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소스일 때는 구면좌표계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전선 그런 거는 당연히 원주좌표계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탱크라든지 뭐 이렇게 크면서도 좀 직육면체 가까운 거는 직각좌표계를 쓰면 되는 거고 각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좌표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정보 3개만 오소고널한 정보 3개만 사용한다면 오케이.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요 3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탱크가 직육면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다. 거기에 이런 포신도 있어서 포신은 원주좌표계 아니 그건 이제 직각좌표계와 원주좌표계를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직각좌표계, 원주좌표계 그리고 구면좌표계를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벡터 물리량도 그렇지만 위치 벡터도 이 세 가지 좌표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당분간 이제 학습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당분간 학습하는 것이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요. 그 쉽게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를 잡자면 이런 겁니다. 좋게 말할 때 이런 거. 로라는 그리스어, 피라는 그리스어, 시타라는 그리스어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지 그 갑돌이가 갑순이를 만나러 갈 때 이 대각선으로 달이 놔줄 때 그 로 길이라는 거. 요거는 그때의 그 X축에서부터 로까지의 방향을 말하는 거. 요거는 북극성에서부터 그 세 번째 달이 놓은 것의 위치, 방향을, 위치가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시타라고 읽지 말고, 이거 피예요. 요거는 시타입니다. 시타. 이렇게 읽어요. 시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 좋은데 시타. 이게 그 세종대왕께서는 이것도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타 이런 음가가 살아 있으면 아주 수월했을 텐데. 로, 피, 시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요. 벡터의 크기라고 말할 땐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하는 거 이제 이해했죠. 삼천 공간에서는 직각좌표계는 크기라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요. 원주좌표계는 위치만 말하는 겁니다. 크기와 방향과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요. 구면좌표계는 크기 하나 사용하고 방향을 두 개 사용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토노멀이라는 개념과 단위 벡터라는 개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것이니까 크기라는 정보는 없는 것이고 방향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지금 고정 단위 벡터 3개와 유동 단위 벡터 나머지 4개 각각의 좌표계에서는 3개씩 사용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하나씩 있다. 그래서 항상 2대2 매핑이 된다. 단위 벡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보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2 매핑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좌표계는 직각좌표계가 있고 원주좌표계가 있고 구면좌표계를 쓴다라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방위각이나 네. 일반 각에 대해서 네.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방위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별한 터미널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방위각. 이 방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에요. 방향을 가리키는 각. 그래서 방위각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나왔듯이 이게 x축이고 이게 로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요거를 방위각 중에서도 phi라고 표현하고 또 이쪽에 G축이 있단 말이에요. G축에서부터 어떤 R값이 있었죠. R값, R이라는 이런 값이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걸 방위각이라고 하고 이걸 방위각 시타라고 하고 이런다. 둘 다 방위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위치를 표명하는 각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각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몇 도야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레디안을 쓰는 것이 유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서울 이랬을 때 이것도 삼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나라 도시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 Y, Z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위도, 경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위도는 얼마예요? 북극에서부터 그게 위도인가? 북극에서부터 오는 게 위도잖아. 몰라. 하여튼 위도 경도 127.5도 그다음에 뭐 35.7도 이랬을 때 북극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북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북방 35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 천문대에서부터 120 뭐 얼마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가깝냐면 여기에 가깝죠. 왜요? 지구가 구형이니까. 근데 요거하고 정확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때는 오히려 G 값을 사용하고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 그게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직선거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게 고도랑 뭐 거의 맞붙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사용하는데 이거는 위도는 이렇게 사용한다. 위도라는 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쪽으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북이 남쪽으로 이렇게 남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구면좌표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G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남극이 아니죠. 이게 2분의 파이고 이게 파이죠. 네, 파이. 그러니까 이제 위도라고 말할 때는
위도라고 말할 때는 위도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위도는 북이 2분의 파이, 남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타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북극에 있으면 0, 적도에 있으면 2분의 파이, 남극에 있으면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시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고 요 B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예요. 왜냐하면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부터 한국을 거쳐서 날짜 변경선 지나서 미국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2파이라고요. 아, 그럼 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를 파이로 하고 여기를 2파이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는 바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유니버설리 이렇게 쓰니까 시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P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